문자 앞에서 오늘 또 문자 잠깐 쓰겠습니다. 오늘 거는 좋은 글들이 많아가지고 좀 고민을 했습니다. 바쁘시고 한데 내게는 좀 너무 부담이 되시지 않을까 했지만 그래도 어느 거 하나 버리기가 제가 하나가 3개 선정을 하고 나머지 하나를 되게 고민을 했어요. 근데 글들이 다 좋아가지고 가볍게 좀 훑어보는 식으로 보더라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선정을 했고요. 첫 번째 중앙일보 이하경 칼럼 최후의 총은 불발로 끝나야 된다. 이 글 정말 좋은 글입니다. 많이 또 배울 수 있는 게 여지가 있어요, 우리가. 예. 제가 며칠 전에 혹시 말씀을 드렸나요? 이 체호프의 총이라는 게 체호프가 안톤 체호프라고 유명한 러시아의 대문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러시아 작가 그러면 톨스토이나 뭐 도스토옙스키 같은 경우는 장편 소설로 유명하잖아요. 죄와 벌, 뭐 전쟁과 평화. 그런데 이 안톤 체호프는 단편 소설의 선구자예요. 단편을 많이 썼어요. 단편을 많이 썼고 현대적인 저도 뭐 솔직히 문학 전공은 아니니까 자세히 전공적으로 잘 모르는데 현대적인 단편 문학의 소설의 뭐랄까 기법이랄까 정석을 갖다 구비한 작가입니다. 굉장히 저도 이 작가 책은 많이 안 읽어봤는데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이라는 작품 제일 유명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게 봤던, 예. 내용은 솔직히 좀 그래요. 불륜에 관한 얘기긴 한데 굉장히 소설이 좋은 소설로 기억이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체호프의 법칙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유명한 소설 법칙입니다. 소설 앞부분에서 총이 등장을 했으면요, 그 총은 반드시 발사가 돼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죠.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작가가 의욕이 넘쳐가지고 초반에 떡밥을 막 깔아놔요. 근데 나중에 회수가 안 되고 처리가 안 된 떡밥들이 있어요. 그럴 거면 이거 왜 나온 거야? 이제 비슷한 예로 이것도 약간 상식인데 맥거핀이란 게 있긴 해요. 맥거핀이란 게 뭐냐면은 소설이나 어떤 이야기를 끌어가는 중요한 뭐랄까 소재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등장하고 자연스럽게 퇴장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게 있어요. 이게 맥거핀이라는 건데 이거는 뭐 좀 지금 소설 작품 얘기하는 거 아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궁금하시면. 어쨌건 이 체호프의 총 법칙은 이야기 대원칙이에요. 총이 등장하면 반드시 발사된다. 왜? 발사되지 않는 총은 이야기에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그런데 체오프의 총을 가지고 왔죠. 근데 이거는 불발로 끝나야 된다. 왜? 말 그대로 총이 발사가 되면 안 된다. 이 총이 뭐냐? 말 그대로 총이에요. 총. 한반도에서 총은 불발해야 된다. 평화를 강조했죠. 한 가지 재밌는 게요. 이 중앙일보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선중앙동가 3대 보수 언론이잖아요. 그런데 중앙일보가 약간 논조가 약간 달라요. 중앙일보가 처음에 삼성이 시작해요. 삼성 거였어요, 이게 원래. 예, 삼성이 시작했기 때문에 기업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친기업적이고 친재벌적인 신문이에요. 그런데 안보라든지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진보적인 논점을 가지고 있는 신문이에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러니까 재벌이 처음에 지금은 이제 물론 이제 좀 삼성하고 관계가 단절이 됐다가 아직까지도 삼성하고 끈끈한 관계는 있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일보는 솔직히 그때그때 정권에 따라서 약간 진보 쪽으로 갈 때도 있고 그래요. 특히 중앙일보의 방송사가 어디죠? JTBC. 손석희 사장이 JTBC 앵커를 할 때는요, 중앙일보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했어요, 스스로. 손석희는 굉장히 진보적인 언론인입니다. 좌파 언론인. 손석희 씨가 JTBC 간다고 했을 때 막 난리가 났었어요. 손석희 팬들은. JTBC가 보수 종편인데. 근데 어쨌건 손석희 사장이 가서 JTBC 뉴스룸을 살려놔 버렸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좀 그런 얘기 있었는데 어쨌건 중앙일보가 이 남북 문제에 있어서는 그래도 다른 조선 동아에 비해서 상당히 진보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자, 뭐 이거 어제 오늘 얘기 아니죠. 중국하고 이제 미국하고 양대 거의 지금,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좋은 표현이죠. 디커플링. 자, 중국하고는 엮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탈동조. 절대 중국하고는 엮이지 않겠다. 이게 그간의 미국의 방침이었습니다. 방침이었어. 그런데 디커플링. 그러니까 아예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커플링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엮이지 않겠다. 그런데 자, 한 단계 완화된 거예요. 이게 불가능해요. 뒤에 샴쌍둥이라는 표현도 나오지만은 미우나 고우나 때려 죽이고 싶도록 밉지만 어쨌건 중국 없이는 서로 의존도가 너무 깊이 발을 들여놔 버렸기 때문에 중국 없이는 미국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제적인 면에서 특히. 그러니까 한 단계 낮춰 디리스킹, D가 없앤다는 뜻이잖아요. 리스킹, 위험 제고로 완화시킨 추세로 가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단락. 테슬라 알죠? 일론 머스크. 예. 테슬라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이에요.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참 좋은 표현이죠. 샴쌍둥이가 뭔지 아시죠? 약간 조금 그렇긴 한데, 자, 몸뚱아리는 하나예요. 머리가 두 개. 예. 얽혀 있다. 심지어는 테슬라는 디커플링, 아니죠. 죄송합니다. 테슬라는 디커플링에 반대한다. 그리고 미국 반도체 산업이 다 경제 쪽이에요. 경제 쪽에서도 대수출 통해 반기를 들었다. 근데 이거 조금 읽어보시면서 약간 고개 깨우뚱하셨을 거예요. 자, 반기를 들었다 다음 문장에 미국 공화당 언론 좀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죠?
이거 약간 딴소리입니다. 앞에 테슬라 얘기나 뭐 반도체 산업협회 얘기는 미우나 오우나 중국하고 엮여갈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예, 조금 이 안에 접속사를 넣어줘야 돼서 한편으로는 뭐 이런 걸 넣어준다든지 한편으로는 뭐 지금 생각난 접속사는 그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입장도 있고 이런 입장도 있다는 걸 갖다 언급을 해주려면은 자 경제적인 면에서 미국하고 중국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서로 이제 미우나 고우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서로 엮여 있는 걸 얘기했다면은 또 다른 한편은 보수적인 입장에서 자 미국이 뭐 중국이 뭐 압도되고 지배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있다. 이게 뭐냐면 중국하고 이제 완전히 결별하자. 그냥 쟤네는 적이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그래서 보셨겠지만은 이 뒷부분 공화당 원로 이 부분은요. 뭐 한편으로는 해서 이런 얘기도 있다는 쪽으로 좀 정리를 해줬어야 돼요. 이건 제가 조금 몇 번 읽어봤는데 좀 어색했어요. 자, 어쨌건 중국하고 미국하고 관계가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정치적인 부분, 군사적인 부분에서는 사실상 왼수지간이나 마찬가지죠. 신냉전 체제란 말이죠. 좀뭐 사드 배치 얘기도 나오고 있고 어쨌건 왼수지간인데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서로 얽혀있기 때문에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얘기를 했죠. 자, 사실 북한 지금 심각합니다. 이거 어저께 큰 뉴스로 났어요. 합참의장이 그런 얘기했어요. 틀린 말 아닙니다. 한반도는 며칠 안에 전쟁 상태에 빠질 가능성들이 이게 뭐냐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김정은 체제, 북한이 정상적인 체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솔직한 말로 김정일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했어. 김정일, 김정은 둘 다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예, 알코올 중독자예요. 얘네는요 술 먹고 헷가닥 해가지고 그냥 야 시작해 이럴 수도 있는 애들이에요 충분히. 그리고 남을 애들입니다. 어쨌건 그 북한의 불확실성이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그 다음 달 얘기죠. 동시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하고 북한도 어떻게 정치적인 군사적인 면에서 보면 이제 뭐 남보다 못한 사이죠 지금.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어떤 극한 대립 상황이지만 이런 미묘한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뒤에 글 읽어보시겠지만 이런 얘기 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통일부 얘기하려고 얘기한 거예요. 뭐냐면은 김여정 이 아줌마 입이 매섭죠? 자, 어쨌건 회담이라는 워딩이 들어가 있어요. 두 단어를 두 글자 회담이란 말을 썼어요. 얘네가 회담을 전혀 생각을 안 하면요. 북한은요 말 그냥 안 합니다. 얘네는 성명 하나 발표하기 위해서 정말 갈고 다듬고 이 파급력이나 얘네가 어떻게 해석할지 다 생각해가지고 성명서 발표하는 나라입니다. 회담이란 말 그냥 넣은 거 아니에요. 그냥 넣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시점에 지금 냉각 국면에 회담이라는 단어를 꺼낸 의도 심상치 않다는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뉴스 보셨겠지만 미군 병사 한 명이 판문점 넘어가 버렸어요 지금. 근데 이 판문점 넘어간 사건 터지자마자 우리나라나 외국 언론은 뭘 주목했냐면요. 지금 답보 상태인 북미 회담이 물꼬가 트일 수 있다고 본 거예요. 물밑에서 분명히 교섭이 일어난다. 미국 입장에서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아시죠? 물론 얘는 미국 가면 처벌 받겠지만 어쨌건 간에 자국 병사 데려오려고 합니다. 거기 두려고 하지 않고. 북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뭐 하나 들어온 거예요 지금. 내 손에 들어왔어. 그죠? 협상 건데기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미다의 단초 좋은 편입니다. 단초 똑같은 말 뭐 있을까요? 실마리, 계기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북미다의 실마리나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일본은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이나 일본이나 자국민에 대한 이 보호가 철저합니다. 우리는 솔직히 그것보다 좀 소홀하다는 면이 좀 있어요. 뭐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겠지만 우리는 그만큼 얘네만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한다고 그러는데 이 일본인 납치는요 다 60년대, 70년대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서 실제 납치돼서 지금 북한에 있는 사람 중에 사망한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사실 근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일본은 납치된 일본인들 돌려받기 위해서 언제든지 회담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또 호응을 했네요 여기다가. 자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 글에서 우려하는 게 뭐냐면 지금 정부가 너무 북한에 대해서 강경 일변도로 가서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려고 있다. 이거 정말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이런 변화를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에서 미국하고 중국 관계에 자 미운하거나 서로 엮여 있다는 거 얘기하고 있어요. 대화 안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북한 문제도 이런 여기서 미묘하다는 게 중요해요. 미묘. 자, 그러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은 자 갈등하는 북한의 의도와 수순 여기서 갈등하는 북한의 의도와 수순이 익숙하지는 않은 표현이지만 이거 비문 아닙니다. 자 스스로 갈등할 수 있는 거예요. 갈등은 반드시 다른 사람하고만 갈등할 수 있겠지만은 북한의 태도로 약간 모순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강경 일변도이기도 하면서도 대화의 끈은 놓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거 자체가 북한의 태도가 서로 상충하고 갈등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의도와 수순을 우리는 대비하고 있는가? 왜 물음형을 했죠? 대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 역대 가장 강경한 사람이 통일부 장관으로 앉아요. 사실 자 장관 인선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대통령이 자기 사람 쓰겠다는데 역대 정권 다 그랬고요. 그거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보수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와요. 이거 너무 센 사람을 갖다가 쉽게 얘기해서 일베나 극우에 가까운 사람을 통일부 장관으로 앉힌다고 하니까 보수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을 갖다 국방부 장관을 시켰으면 괜찮아요. 국정원장 시켰으면 좋아. 나쁘잖아. 근데 통일부는요, 어쨌건 북한하고 대화를 하기 위한 만든 부처잖아요. 근데 김정은 정권 타도를 이런 사람 통일부 안 쳐다보면 쟤네가 기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겠죠. 대화보다는 대북 압박에 힘을 싣겠다는 그 의도, 문제는 없을까? 왜 물음표일까요? 문제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좋은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북한을 상대함에 있어가지고 나눠야 돼, 포지션을 갖다. 국방부는 일단 북한하고 전쟁을 하기 위한 부처죠. 외교부는 북한을 대할 때 통일부하고 또 달라요. 약간 그냥 외국 대하듯이 대하는 거야. 통일부 역할은 뭐냐면 그래도 요만큼의 미묘함을 감지해가지고 대화의 끈을 이어가는 역할을 통일부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달락에 바로 이어져. 그렇다면 국방부는 이렇고 외교부는 그러다. 통일부는 뭐 하는 건가? 중에 좋은 표현입니다. 엄혹한, 엄중하고 가혹한 줄임말이에요. 엄혹한 남북 대결 상황 속에서도 자, 신락 같은 진짜 이만한 대화의 가능성, 그 미세한 신호들을 포착을 해야 된다. 언제 이런 게 날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로. 자, 정말 좋은 표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하나가 굉장히 주옥 같은 표현입니다. 실존적 위협이에요, 북한. 우리한테 솔직히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숙명적으로 어쩔 수 없어요. 같은 민족이니까 그래요. 대화해야 되는 이 어떤 모순적 현실, 이게 바로 남북 기본합의서. 자, 이 표현 여러 번 반복됐습니다. 고시생들은 줄줄 외우는 표현입니다. 나라와 나라의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표현에 반영돼 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이걸 외면하면요, 우리만 소외된다는 거. 앞에서 보셨지만 북한은요, 미국하고도 언제든지 대화하겠다, 일본하고도 언제든지 대화하겠다 그래. 그럼 우리도 어느 정도 요만큼이라도 구멍을 뚫어놔야 돼. 그런데 아예 그냥 그걸 다 막아버리고 이제 이런 강경한 인물을 통일부 장관에 앉히면 쟤네 대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겠죠. 전에 말씀드렸죠. 통미봉남, 미국하고는 통하고 남한을 봉사한다는 게 북한의 기본 원칙이거든요. 지금 한국만 소외된다. 자, 여기서 칼 슈미트는 굉장히 유명한 독일의 헌법학자입니다. 칼 슈미트. 근데 뭐 칼 슈미트가 여기는 좀 약간 생뚱맞긴 한데 어쨌든 이런 말을 했어요. 적과 동지. 쉽게 해서 이분법적인 사고는 낡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순수한 적도 없고 순수한 동지도 없어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동지는 원래 국제관계 그래요. 우리 인간관계도 그래요. 솔직히 영원한 왼수 없어요. 영원한 내 편도 없고 사실 그렇잖아요. 자, 낡은 프레임을 버려라는 거죠. 자, 이 시대와 불알, 이런 낡은 프레임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시대, 지금 현재 이 시대와 불알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 시대가 어떤 거냐? 바로 미국과 중국만 보더라도 서로 그냥 잡아먹을 것처럼 대응을 하고, 언제 미국하고 중국하고도 언제 전쟁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거. 뒤에 나오지만 대만 문제만 해도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이고, 그런데 대결하면서도 이미 시험 쌍둥이가 돼버렸어. 경제도 너무 서로 얽혀버렸으니까 지금. 그래서 이 시대하고 맞지, 이 시대적인 흐름과 맞지 않은 답답한 태도다, 이런 걸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앙일보 칼럼인데 보수 논조치고는 상당히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체제가 다른 우리랑 완전히, 그러니까 중국, 북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민주 체제가 아니잖아요. 독재 정권들이란 말이에요. 훨씬 더 어렵다. 10배도 고심해서 훨씬 더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 좋은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독재 국가입니다. 그리고 싱가포르도 철저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사방 세력 국가지만은 싱가포르는 여기 나오는 대표적인 친미 국가지만 중국하고 잘 지내. 저도 이거 보고 처음 배웠어요. 마크에서 중재도 하고, 심지어 그 이관유 전 총재는 등소평이죠. 등소평의 멘토 역할까지 했다. 자, 뭐냐? 싱가포르는 실리적으로 잘 행동했다는 거예요. 체제는 다르지만, 비록 자본주의 공산주의 체제는 다르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중국하고 우호관계, 또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게 싱가포르의 국민 대부분 중국인들이에요. 화교들입니다. 네. 중국하고 우호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자, 다른 나라의 사례, 좋은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죠. 자, 드디어 체오프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 아시죠? 연극의 1막에 등장하는 총은 반드시 3막에서 발사돼야 한다라고 하지만 유발 하라리, 유명한 그 유태인 학자입니다. 저도 솔직히 아직 안 읽어봤습니다. 특이점이 온다라는 그 유명한 저서 작가예요. 아직 저도 못 읽어봤는데, 유발 하라리가, 자, 그러니까 원래 체오프의 전통적인 원칙은 일단 총이 나오면 무조건 발사가 돼야 된다는 거지만, 유발 하라리는 하지만 다른 얘기를 했죠. 뭐냐? 인류는 지난 70년 2차 대전, 그 참혹한 2차 대전 때,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정말 뭐 2차 대전 결국 핵으로 끝났잖아요. 그죠? 참혹한 전쟁을 겪으면서 이제 몸을 사리는 거예요. 정말 이게 핵의 역설이에요. 핵의 역설. 핵무기의 역설. 무시무시한 무기들이 등장을 하니까 쉽게 전쟁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전쟁 나면 다 죽는다는 걸 아니까. 좋은 표현이죠. 옛날은 그랬어요. 옛날 1차 대전 이전에 왕과 황제들은 일단 새로운 무기 개발하면요, 일단 쓰고 싶은 거예요. 그지만 1940은 언제죠?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떨어진 그 1945년 이래 인류는 그런 유혹을 참는 법을 배운 거예요. 바로 핵이죠, 핵. 핵이 무시무시하다는 그때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냉전, 실제 전쟁은 일어나지 않고 냉전, 그 일막에 등장한 총, 냉전의 일막에 등장한 총 바로 핵이죠. 결코 발사되지 않았다. 지금 계속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안심할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바로 뭐냐? 한반도다.
제2차 세계대전을 막 끝낸 미국과 중국이 다시 총을 들고 싸우게 만든 이게 뭐죠? 다시 총을 싸우게 만든 이게 6.25죠, 6.25. 2차 대전 끝나자마자 중국하고 미국하고 붙었습니다. 6.25 때. 자, 좋습니다. 사나운 지정학의 공간. 위험한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사나운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런 게 좋은 표현이에요. 굉장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표현을 보통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는데 여기다 약간 감정적인 표현, 의인화 시켜버리는 거죠. 이 지정의 공간 자체를 의인화 시키는 거예요. 사납다는 거는 동물이나 우리 사람들이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땅을 갖다가 의인화 시킨 거예요. 이렇게 사나운, 정말 사나운 지정의 공간. 이것도 굉장히 훌륭한 표현입니다. 자, 어쨌건 간에 6.25 전쟁은 안 끝났어요. 지금 계속 휴전 상태예요. 자, 만약에 미국과 중국이 다시 붙어버린다면 대만 아니면 한반도라고 합니다. 다들. 만약에 중국이 대만 침공을 한다 그러면 미국은 절대 가만 안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또 붙을 수 있고 가장 유력한 전장이 될 것이다. 끔찍한 얘기죠. 50년 한국 전쟁이 그냥 미니 3차 세계대전이 이번엔 진짜 3차 대전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핵이 날아다닌다 그러면 그냥 우리나라 없어지는 겁니다. 일본만 존중시키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이거를도 그러니까 약간 좀 글이 뭐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좀 집중도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글이 좀 길면서. 하지만 근데 또 사례를 적절하게 중간중간 언급하면서 많이 집중도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트럼프를 다 넣었어요. 아시겠지만 트럼프 지금 다음 선거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나와요. 또 트럼프에 열광하는 미국민들이 꽤 상당히 됩니다. 나름 팬덤이 강한 정치인이에요. 자, 트럼프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김정은을 왜 만났냐면은 트럼프는 빨리 전쟁 상태를 끝내버리고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좀 한국에 신경을 안 쓰고 싶어서 김정은 만났던 거예요, 사실은. 자, 트럼프가 만약에 다시 재선이 된다.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낼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진짜 무방비 상태 돼버립니다. 예. 사실 미국은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 우리나라에 무기를 수출하고 나름 한반도가 공산화가 되면 안 되고 중국을 견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의 이익에 의해서 주한미군이 주둔해 있는 겁니다. 캠프 케이시에 화력 여단을 두는 거예요.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데 트럼프 같은 죄송합니다. 트럼프 미안해요. 자, 거의 뭐 꼴통이라고 하는 트럼프가 집권을 해가지고 주한미군을 갖다 확 빼버린다. 자, 원래 미국의 이익은 아니에요. 주한미군 절대 철수 안 시키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는 뭔 짓을 할지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건가? 우리가 스스로 뭔가 좀 수습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중요한 건 전쟁을 예방해야 된다. 자, 평화의 가능성을 한 뼘이라도 확장하면 정말 좋은 표현입니다. 조금이라도라는 대신에 한 뼘이라도라고 그랬어요. 이런 거는 우리가 모방해도 좋은 표현이에요. 한 뼘이라도, 조금이라도 확장하려면 100명이 글을 쓰면 99명은 조금이라도라는 표현을 썼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글쟁이들은 이런 표현 쓸 줄 아는 거예요. 한 뼘이라도 확장하려면 대화하는 통일부, 협상하는 외교부가 필요하다. 자, 그 역할이 뭐냐? 외교부는 협상을 합니다. 통일부는 대화를 하고, 그렇죠? 국방부는 전쟁을 하고. 자, 마지막 달록도 참 좋은 표현이에요. 찾아보셨죠? 그리스 철학자 누구죠? 헤라클레이토스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가 이 말은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우리는 같은 강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그렇죠? 같은 강에, 이게 참 굉장히 철학적인 표현이에요. 우리는요, 시간이죠, 시간. 강물은 계속 흐르고 있으니까 같은 강물에 두 번 발 못 담궈 있을 때 만물, 세상 만물은 유전, 흐르고 변한다는 거예요. 흐르고 전환한다. 흐르고 바뀐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은 우리가 북한하고 이렇게 냉각돼 있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전쟁이 날 수도 있고 하루아침에 북한은 또 말씀드렸잖아요. 정상적인 애들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미친 짓 할 수도 있지만 또 하루아침에 손을 내밀 수도 있어요. 갑자기 대화하죠. 그럴 때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통일부가 너무 강성이라는 걸 비판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런 내전 수준의 의견 대립이 계속된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금 진보와 보수 대립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시대의 경량과 외환을 감당하기 어렵다. 경랑이 아니네요. 이거 한번 잠깐 찾아볼게요. 이따가 보통은 전 경랑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량이라는 표현도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미처 체크 못해. 저도 오늘 좀 급하게 보느라고. 자, 생존을 위해서 여야 보수 진보 최소화해. 다른 건 몰라도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진보하고 보수가 좀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건 좀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우리나라의 안전을 위해서는 최소 합의가 절실하다. 자, 이걸 좋은 이유가 뭘까요? 제목을 갖다가 마지막에 똑같죠? 제목하고 마지막 문장하고 자 뒤에 나온 사설도 마찬가지지만요. 체육회 총은 불발로 끝나야 된다. 딱 마지막 문장을 강렬하게 언급을 해줬어요. 수미상관 제목하고 자 끝 문장이 똑같죠? 그래서 이 글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문제는 파악이 되셨고 여러 가지로 좀 좋은 표현들 그리고 우리가 약간 뭐 상식적으로 알만한 부분도 좀 있어요. 헤라클레이토스가 이런 말을 했구나, 그렇죠? 그런 것도 그렇고 뭐 디커플링이나 디리스킹 그리고 뭐 샴쌍둥이 이런 거는 그냥 우리가 알고만 있어도 예 그리고 통일부의 역할이 뭔지 중요한 건 제가 이 칼럼이 경향이나 한겨레 거였으면 고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보수 언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수 언론에서도 보수 내부에서도 이런 시각이 있다는 걸 한번 살펴봤습니다.